아파트와 빌딩 아래 나지막이 자리한 동네. 모두가 떠나고 온기마저 잃은 이곳은 사람들이 폐허라 부르는 철거촌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힘들고 위험한 일을 자청한 이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천장 구조단의 부단장으로 있는 이창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구조와 보육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천장이 구조단에서 홍보파트 부단장을 맡고 있는 강민현입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에겐 따뜻한 보금자리였을 이곳. 하나둘 사람들이 떠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이 골목은 사라지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났지만 고양이들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뿐이죠. 마음이 어렸던 거는 썩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빗물 떨어진 걸, 썩은 물을. 그걸 보고 한참 동안 배달을 떠나지 못했거든요, 사실. 먹을 것이 부족해 썩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들로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녀석들도 곧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들은 쉽게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데요.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고양이들을 구조하지 못하면 아마 녀석들은 건물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철거촌 고양이의 구조가 시급합니다. 아침 일찍 철거촌을 찾은 구조단.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고양이 사진을 찍는 건데요. 윙크. 윙크한다. 구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지금 고양이가 몇 마리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애들이 생김새가 다 틀리니까 걔네들을 어느 구역에 누가 있더라도 눈을 알아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나중에 구조하러 오겠죠. 이 정도 각도면 오케이?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진 않은데요. 저기야. 어디 가뿐네. 건물에 앉아 있었던데. 그 앉아 있는데 쿵 소리 났다면서 놀러가서 도망가 보는 것 같아. 고양이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 갑자기 소리가 쿵 소리 나면 일단 무서워서 도망가야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숨는 거예요. 더 구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붕괴 작업을 시작하면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 애들이 더 깊숙이 숨기 때문에 거기에 깔려 죽는 경우가 많죠. 밖에 있다가도 굉음이 들리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그때 이제 무너지면 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구조단의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뿅. 많이 찍었다 아이가. 이쁘네. 구조하려는 마음도 몰라주고 이럴 땐 참 야속하네요. 옛날 집에는 이런 것들 참 많이 해놨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고양이가 좀 많이 다치죠. 유리들 이런데 철장 이런데. 고양이는 놀라면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요. 철거촌 곳곳이 녀석들에겐 지뢰밭인 셈이죠. 냥. 이 건물을 안 흔들면 천국이죠. 근데 허물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고양이들의 위치 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됩니다. 먼저 덫을 설치해야겠죠? 아, 이건 제가 그냥 자주 쓰는 덫 중에 하나인데 이 모양이 클립이라 그래서 클립 덫이에요, 클립 덫.
저 뒤에도 구내염이 되게 심한데 요 옆구리를 보시면 이게 점점 말라오는 게 눈으로 보여요. 목표는 구내염으로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치즈냥. 네, 설치를 하고 애들이 좀 들어오면 좀 기다릴 거예요. 잡혀줬으면 좋겠어요, 좀. 레플리카인데 잡혀줬으면 좋겠어요. 낯선 환경에 잔뜩 긴장한 녀석들. 하지만 배고픔엔 장사 없죠. 먹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게 먹을 게 먹긴 하는데 이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안쓰럽죠. 그냥 불쌍하잖아. 입안에 염증이 퍼진 탓에 먹는 것조차 힘겨운데요. 한번 삼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돌발 상황 발생. 덫이 작동하지 않은 건데요. 놀란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경계는 더 심해지죠. 무섭다오. 한 번만 더 들어가 주라. 한 번만. 한 번만 들어가 주라, 진짜. 지금 뭐 정도죠? 밧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추서다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한 번만 더 들어가 주라. 샴고양이 발견! 보기 힘든데. 샴이에요. 저기 보이시죠? 샴 고양이. 샴 고양이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고양이 4번째 고양이거든요. 여기 유기묘가 생각외로 많거든요. 이 재개발 단지다 소문이 나니까 저렇게 막 버리고 가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쟤는 되게 빠르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아마 잡기 힘들 건데. 구조단 레이더에 포착된 또 한 마리의 고양이. 아직 중성화가 되지 않은 얼룩냥입니다. 한 번 실패를 해서인지 더욱 긴장되는데요. 이번엔 더욱 신중하게 순간을 기다립니다. 녀석의 경계가 풀린 바로 지금. 이번엔 포획할 수 있을까요? 와, 성공입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죠? 놀란 고양이들이 다칠까봐 덫 안쪽엔 상자를 더 떼어놓았죠. 이거 돌돔 위에. 예. 저항이 만만치 않네요. 동네 씨부르 되겠다 하다만 맞네. 이 엄청나게 힘줬네 이거. 재개발 지역일수록 중성화 수술이 중요합니다. 새끼가 있는 어미 고양이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와, 힘 봐라.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동네 씨를 제법 많이 뿌리고 다니는 놈이래요. 이렇게 덮어준 데는 이유가 있나요?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거죠. 안정을. 왜냐하면 이제 고양이는 내부로부터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자기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지가 숨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덮어주는데. 같은 시각. 다른 구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턱시도냥. 먹이를 향해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예민한 고양이를 구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려도 실패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처럼 제 발로 잡혀준 녀석들을 보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한낮 더위에도 구조는 계속되는데요. 아직 어려 보이는 검은 고양이. 한 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호기심 많은 녀석이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이를 먹는 순간 구조는 성공입니다. 안 돼.
잘 지내고 있는 녀석들을 잡을 때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기다려. 하지만 곧 일어날 일들을 알기에 구조를 멈출 수 없는 거죠. 따뜻한 묘생을 보내는 것. 그게 구조단이 바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고야, 아직 어리다. 포획된 녀석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각자의 생업이 있음에도 구조단원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철거촌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한 마리, 온다리 때문인데요. 온다리의 경우에는 철거촌을 방문하셨을 때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었습니다. 뒷다리가 뒤틀어져 있었습니다. 양쪽 뒷다리가 모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온다리에 대한 구조가 시급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온천장애 구조단이 생기게 된 큰 계기를 주지 않았나. 주민들의 이주가 막 시작될 무렵 온달인 어두운 골목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래전 다친 걸로 보이는 뒷달인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다시는 네 발로 뛸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녀석은 삶의 의욕마저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단의 꾸준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온다리의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철거촌 고양이의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7월 온천냥이 구조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양이 케어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토르. 누가 날 찾노?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 토르가 지금 다리가 한쪽 이렇게 또 절단되어 있다 해가지고 마음이 좀 쓰여가지고 큰 맘 먹고 입양하려고 왔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선 계약서 작성은 필수죠. 새로운 집사품이 진짜 괜찮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잘 보살펴야죠. 다리가 이제 불편한데 뭐 이제 잘 적응해서 잘 살도록 이제 그렇게 보살펴야 되겠죠. 철거촌 고양이들에게 입양은 구조의 연장선입니다. 토르야,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렴. 현재 케어센터에서는 한 50명 정도를 구조를 했고요. 1층에서는 구조된 애들이 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애들은 케어를 하고 있다가 병원을 보내고 그리고 임시 보호가 필요한 애들은 2층에서 상태에 따라 이제 조금 격리된 어떤 조건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낸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좀 자연 방사지를 물세게 해서 이게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조한 그 고양이가 사실 3분의 1도 채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고양이들이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철거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철거 지역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구조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연 방사를 할 수 있는 방사지를 우선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철거촌에선 여전히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때 구조단 눈에 띈 고양이 한 마리. 엄청나게 여유 있네. 몇 주째 구조단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는데요. 내가 뭐 어쩌다고? 이 골목 대장이는데 일단 예전에 이쪽에 지내시던 분이 지금 그 중성화는 해준 상태고요. 쟤는 왜 구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군의염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점점 악화되는 대장이의 건강 상태. 구조가 시급해 보입니다. 패스트하게 내친 김에 포획에 나서보는데요. 녀석이 도망가기 전에 서둘러서 이동해봅니다. 사람 손을 타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눈치가 백단이라는 대장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날 수 있으니 줄은 최대한 길게 늘어뜨려야겠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녀석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 하염없이. 저 뭐 휴대폰 모음이나 진동으로. 저 이미 없어요? 휴대폰? 제작진까지 핸드폰 전원 오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턴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만 타죠. 지금 몇 시지? 8시. 8시 반. 한 30분, 9시까지만 기다려보다가 안 내려오면 그때 뭐 철수하는 걸로 합시다. 9시까지.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밤늦도록 이어진 대장이와의 숨바꼭질. 결국 구조단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 좀 너무하네. 사람 생일 봐서 그러면 안 되지. 자, 이제 나와 지금 먹어라.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구조에 실패해서인지 오늘따라 구조단의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어쩐지 오늘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구조단의 얼굴에서도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제 구조하려다가 못하네. 오늘 구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역시 오늘도 다른 지역에 기초 파악하면 들어갔고. 자, 그럼 힘내서 출발해 볼까요? 마침 포착된 고양이 한 마리. 어제 놓친 대장일까요? 왜 또 왔노? 땀 넘어갔어. 이걸 이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리모컨으로. 그래서 여기다 설치해 놓고 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가 들어오면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스위치만 눌리면 얘는 포획되는 거죠. 어젯밤 밤새워 만든 포획틀입니다. 와,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카메라가 10m 정도까지는 날아가니까 이제 거기서 안에 들어가면 눌러서 이제 구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우선에 이게 그 리모컨인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작동 시험 한번 해볼게요. 오, 정말 최첨단이네요. 잘 내려가죠. 그렇게 이제 하면 얘는 구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결국 찾아 나섭니다. 잘 살리네. 대장아, 가면 안 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밀당의 고수 대장이. 오늘도 녀석과의 술래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이가 숨기엔 최적의 환경. 무더운 날씨에 점점 지쳐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녀석. 안 보인다, 안 보여. 오늘도 결국 대장이 구조에 실패하고 맙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이제 애들은 거기서 못 나오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럴 때는 눈이 보이지만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나 다친 애들이 눈에 보이는 애들이 많을 건데
걔들이 이제 뒤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남겨진 고양이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고양이 숫자를 파악을 했을 때는 200에서 400명 이상의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지나면서 무더위랑 습한 환경과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면역이 없는 어린 고양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고양이들은 지금 많이 죽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거촌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케어 센터에 봉사자가 너무 없어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